네, 고영원의 평양현미경 이번 주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북한이 말이죠. 최근에 어제는 말이죠. 연평도에서 포사격 훈련을 재개했습니다. 9.11 군사 합의를 우리가 사실상 이제 폐기된 이후에 북한이 이제 노골적으로 우리에 대해서 포사격 훈련을 했고 어제 아마 연평도 주민들께서 긴급 대피하는 뭐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 이전에 북한의 김정은을 비롯해서 우리에 대해서 굉장히 공세적인 언급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북한의 최근의 흐름들 오늘 고영한 박사님과 함께 이렇게 저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 박사님, 지금 이게 북한이 말이죠. 그동안 이 9.11 군사합의 이 파기한 이후에 또 포사격 훈련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9.11 합의에 우리가 전면적으로 파기한 건 우리가 아니고 그렇죠. 한 개 조항만 우리가 효력 정지입니다. 그것도. 네. 근데 그 다음 날 이제 국방성이 발끈해 가지고 이제 전면 파기를 주장을 하고 그러고 이제 김정은이가 전원회에서 요란한 말들 쏟아내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실행 조치로서 이제 연평도 뭐 백령도 NLL 이북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으로 쏜 건 아니고 네. NLL 북쪽 근본을 향해서 이제 해안포 저 5일 날 한 뭐 12시경까지만 해도 한 200발을 쐈다는 건데 네. 저게 지금 화면에 나오는 거는 저거 지금 포 쏘는 연습이 아니라 북한이 원선에서 저런 포들을 해안포들을 방사포들을 갖다 놓고 사격 훈련을 김정은 지휘하에 했던 저 자료 사진인데 네. 저런 포를 한 200발 받아야 되고 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말을 하고 싶겠죠. 우리는 빈말을 하지 않는다. 우리는 한다면 한다. 이런 뭐 의도가 표시가 된 것 같은데 어쨌든 아직은 우리 쪽을 향해서 뭐 쏘면 우리가 이제 반격을 할 테니까 네. 우리 쪽을 향해서는 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네, 최근 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지금 북한이 러시아에 제공했던 미사일이 실적으로 이제 실전에 사용되고 있다라는 뭐 그런 보도도 있고 합니다만은 주목되는 게 김정은이 최근에 전원회의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대한민국을 향해서 이제 교전 국가다. 그리고 통일은 불가능하다. 원래 북한이 그동안 고려연방제라는 걸 통일을 목표로 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노골적으로 이제는 교전 국가다라고 이제 지정을 했는데 이 의미는 뭘까요? 사실은 그 할아버지 김일성이가 이제 뭐 조국통일 3대 원칙이라는 것도 내놓고 고려민주연방공 창립 방안도 내놓고 그 아들이 이제 뭐 3대 뭐 조국통일 방안도 내놓고 그러니까 김정일과 김일성은 똑같은 노선을 걸어왔어요. 네. 근데 이제 그 손주 때 이루어서 할아버지 아버지가 했던 것을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었어요. 아하. 이제는 우리는 민족이니 동질이니 이런 관계가 아니고 적대 국가고 교전 국가임에 분명하다. 네. 따라서 통일이나 뭐니 하는 그런 수사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 근데 이건 조금 있다가 또 다른 말을 했기 때문에 다시 표현을 하겠는데 이거는 사실은 아버지 할아버지가 한 노선들을 뒤집어 엎고 평화 통일이라는 거는 이젠 집어치우겠다. 이런 말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는 사실은 북한이 그동안에 한국이 이제 유엔 가입을 하겠다고 그럴 때마다 북한이 계속해서 대한민국을 비난한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유엔 가입은 두개조선 조작 책동이다. 그렇죠. 투코리아 체제다. 투코리아 체제다. 너네는 민족 분열주의자고 반역주의자들이다. 이런 반역자들이라고 계속 비난을 했는데 이젠 자기네가 두개조선, 두개 한국 노선으로 전향을 했어요. 네. 한국은 동족이고 동질이 아니라 교전 상태에 있는 두 적대 국가 관계라고 규정을 했어요. 당 전원회에서. 그러니까 6.25 직후에 그 험악하던 상태로 70여 년의 역사 바퀴를 다시 돌려간다. 시계 바퀴를 다시 돌려놨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아버지도 이제 다 모르겠고 나는 그냥 핵무력으로 통일을 하는 수밖에 없다. 네. 그 말은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이제 또 다른 그 표현에서 김정은이가 뭐라 그랬는가 하면 제가 이게 너무 좀 굉장한 말이 돼서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조국 통일을 위한 그러니까 핵 전쟁을 위한 역사적 대사변을 준비하겠다. 역사적 대사변을 준비하겠다. 그러니까 이거는 앞으로는 평화 통일이고 뭐 이런 거 호울떼기 좋은 거 다 집어치우고 우리는 핵무력으로 남조선을 괴멸시키고 무력으로
한반도를 통일하겠다. 네. 이런 무력 침략 의도를 공경련이 했는데 저는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그 사실 약간 그 우리가 유엔 가입을 먼저 하자 그럴 때 북한이 계속 공격을 할 때 약간 좀 약간 방어적인 수세적인 입장에 취해 있었거든요. 북한은 계속 연방제로 계속 하나의 국가로 통일하자 그랬는데 이제는 입장이 반대로 됐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로운 평화 통일을 원하는 거고 북한은 평화 통일이고 이런 건 다 집어치우고 이제는 그냥 핵전쟁으로서 이제 남조선을 괴멸시키고 통일을 무력으로 시키겠다. 이걸 공공연히 선포한 거는 이 북한 역사상 이렇게 한국에 대고 전원회에서 이렇게 노골적으로 이렇게 위협한 건 처음이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죠. 예전에는 뭐 걔들이 이제 평화 통일이나 뭐 그 통일이라는 이걸 이야기를 했지만 속내는 사실은 이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는 아예 속내도 없이 그냥 노골적으로 이렇게 겉으로도 교전 국가다라고 하는 거는 뭔가 이제 어떤 공격을 여러 가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신호 가능성 뭐 이걸 시사한 건가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통일 전선을 형성하는 방법으로 이제 한국의 통일에 유리한 우호적인 조건을 만들어서 연합체 형식으로 통일을 만들겠다. 네네. 이게 북한 이른바 공화국 정부의 공식적인 통일 입장이고 네. 다만 김정일은 인민군대는 당이 평화 통일이 구호를 높이 들수록 무력 통일을 위한 준비를 하라. 그리고 군대에만 국한을 시켰는데 네. 이제는 당과 국가의 방침 자체를 이제는 무력 통일로 완전히 선언을 해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뭐 평화 통일이고 뭐고 하는 건 이건 우리가 이제까지 장구한 70년 동안 쳐다보니까 네. 뭐 진보 정권이 서든 보수 정권이 서든 결국은 뭐 그 사람 표현대로 하면 흡수 통일 야망이었다. 그러니까 이제는 진보 정부건 보수 정부건 다 이제 상관 안 하겠고 그냥 우리는 우리 길로 가겠다. 우리는 무력 침략의 길로 가겠다는 것을 전 세계 앞에 공공연히 이렇게 당 전원에서 선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러면 이번에 어제 있었던 공격도 이런 어떤 전원회의의 어떤 선언, 그 선언의 실천의 일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전원회에서 무슨 이야기를 전원회하고 그 다음날 31일 날 인민군 군단장, 병정사령관, 군정사령관들을 모아놓고 한반도에서 무력 충돌은 이제는 상시적인 거로 될 거다. 상시적이 될 거다. 준비를 하라. 이제는 우리가 무력 충돌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에 어떤 실천 단계에 들어선 것이 아니냐. 그런데 여기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북한이, 이 김정은이 전원회의 연설에서 어떤 말들을 하는가 하면, 내가 이것도 좀 와서 봤는데, 네. 이런 겁니다. 한국이 지난해 워싱턴 선언을 만들고, 네. 그 다음에 핵협의 그룹을 만들고, 네. 그 다음에 최근에 핵협의 그룹을 뭐 이런 것들을 올해 상반년까지 구축하겠다. 이런 것들은 우리 공화국에 대한 노골적인 위반이다. 자기들은 핵무기 개발하면서 우리가 그게 대응하겠다는 거 가지고 지금 문제 삼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는 그 북한이 무슨 소리를 하고 싶어 하는가 하면 이게 우리는 무력 충돌을 준비하겠다. 그리고 이제 한국이 계속해서 우리를 압박하고 있다. 우리는 가만히 안 있겠다. 이러는데 저는 여기서 어떤 측면을 좀 주의 깊게 보고 싶은가 하면 김정은의 전원회의 연설 내용을 보면 이 사람들이 자기네가 12년 동안 애써 만들어 놓은 게 핵과 미사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달에 일본 갔다 6월 달에 미국 가서 워싱턴 선언 만들고 핵협의 그룹 만들고 하니까 이게 자기네가 만든 핵과 미사일이 무력화되는 그런 무력감을 느끼는 거예요. 아하. 무력감을 느끼니까 이게 이제 김정은이 해놓은 것이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이거에 대한 것들하고 우리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께서 올해 신년사에서도 분명히 말씀을 하셨는데 올해 상반기 전에 핵협의 그룹이 실체를 만들어 놓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올해 하반기 한미 군사훈련에서 핵작전 공동훈련을 하겠다고 이미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핵작전 훈련을 그냥 미국이 단독으로 했는데 우리가 이제 참여를 하고 네.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역할 네. 이것도 지금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우리가 공동으로 기획하고 공동으로 거죠. 훈련하고 공동으로 결정하는 절차를 익히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원회에서도 이 말을 해요. 이런 것들을 한 거는 우리 공화국에 대한
굉장한 위협으로 된다. 이걸 거꾸로 보면 이런 것들을 하는 거에 대한 초조감과 이거 좀 뭔가 무슨 일이 터지지 않을까 하는 네. 약간 두려움의 표시다. 그러니까 원래 좀 뭐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될지도 모르겠지만 동네에서 보면 큰 개하고 조그만 개가 다니는데 큰 개가 한테 조그만 개가 와 네. 있잖아요. 네. 큰 개는 가만히 쳐다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게 그런 현상이라고 봐요. 무서움을 표시한 나한테 다가오지 마라.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의 표시가 이번에 나타난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네. 이거를 아마 우리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뭐냐면 조국 통일전선 사업부를 비롯한 대남 기구들을 정리하라. 그러니까 그동안 보면 이 자신들의 어떤 통일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통일전선부라든지 네. 뭐 조통이라든지 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남 기구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예전에 간첩들 같은 경우는 문화교류국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었는데 예. 지금 그걸 어떤 식으로 정리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문화교류국하고 경찰총국은 그대로 둬두고 네네. 통일전선 사업부하고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조평통이라는 게 있었는데 통일전선 사업부의 사명은 뭐냐면 한국의 여론을 불러일으켜서 친공 친북 세력이 들어서서 네. 통일을 일으키는 일을 하는 게 통일전선부인데 지금 무력 통일이니 뭐니 이런 소리를 하니까 통일전선부는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네. 필요 없다. 이거를 외무성이 알아서 하라. 그래서 1월 1일 날 그 회의 장면을 제가 노동신문에서 봤는데 최선희 외무상이 중간에 앉고 네. 여기 이선권 맥구멍에 네네, 냉면이 이선권. 목구멍에 넘어가느냐 하는 네. 이선권 통전부장이 옆에 앉고 여기 임성남 국제부장이 네네. 앉았죠. 회의 주제를 당적 지위가 제일 낮은 사람이 주제를 했어요. 누가 했죠? 최선희 외무상이 했어요. 최선희가. 당 통일전선 사업부장보다 외무상이 낮죠. 낮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이걸 보고 워딩들을 보면 이제는 앞으로 그러니까 작년도부터 쭉 진행되어 오고 대한민국이라 그러고 이렇게 이야기를 표현들을 해왔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에 이제 꼭새 표식을 했댔어요. 이른바 대한민국이라고 이른바 했는데 대한민국이다. 이번에 김정은의 연설이나 김여정의 담화문을 보면 꼭새가 없어졌어요. 이제 아하. 대한민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의 나라다 이렇게. 두 개의 나라다 그래 완전히. 네. 그리고 근데 참 제가 말이 나왔으니까 좀 기본으로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를 어떻게 욕을 하는가 하면 대한민국 것들, 괴뢰 것들, 네. 뭐 군부 깡패 것들 아주 이런 표현을 엄청 많이 썼어요. 네. 그런데 미국에 대해서는 제일 험한 욕이 미국 군부 깡패들. 깡패들. 그 미국 대통령은 미국 대통령이라 이것도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리겠는데 우리에 대해서 이렇게 심하게 이야기하면서 조국 통일 부서들을 관련 부서들을 몽땅 통폐합하라. 이래서 최선희가 그 회의를 지휘했는데 지금 보건대는 그렇습니다. 조평통이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대남에 관한 김 부자의 업적을 기록을 하고 네. 이제 사적 기록이라 그러는데 그 일을 하고 여기 이제 어떤 사람들을 내려보내서 이제 접촉을 해서 통일전선 방침을 전달하고 남북 대화를 하고 네. 교류를 하고 접촉을 하고 대남 성명을 다 통전부가 했거든요. 이 기능들을 다 외무성에다 넘기겠다는 거예요. 외무성에다가. 그래서 이제는 두 개의 국가처럼 외무성이 회담도 하려면 외무성하고 하고 통일부가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같으면 통일부를 없애는 거네요. 통일부를 없애버리는 네. 거예요. 통일부를 없애고 그리고 결국은 거기에 있던 접촉, 대화, 교류 기능은 외무성에다 넘기고 그 당 사적, 사료 이런 것들은 국제사업보다 넘기고 공작 기능은 문화교육 같은 데다 넘겨서 아예 통일전선 사업부를 공중 분해버리는 거야. 아마 이제 조금 있으면 북한이 아마 너네 우리 문고 받으러 나올 때 통일부가 나오지 말고 외교부가 나오라. 이럴 가능성이 충분히 높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의 어떤 대남 창구 네. 이런 것들을 다 없애버리고 네. 이제 국가적 상대로 해서 외무성에서 이제 이런 모든 것들을 관장하게 됩니다.
뭐 외무성에서 그다음에 이제 공작을 하는 문화교육부 이런 데는 정찰청구 남겨놓고. 그렇게 이제 시스템이 바뀐다. 네, 시스템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결국 이렇게 이제 북한이 내부적으로 우리를 이제는 뭐 한 나라로 인정을 하고 하겠다는 거는 사실은 이제 통일이라는 개념 자체를 뭐 어떤 면에서 보면 예전에는 무슨 고려연방제라는 걸 통해서 네네. 양측에 일정 정도 하고 뭐 이렇게 해서 교류하고 해서 뭔가 통일을 이룬다.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거부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다 결국은 남아 있는 거는 압도적인 무력에 의한 통일밖에 없다. 예. 뭐 이렇게 남은 게 있는 거죠. 그죠. 그 한마디로 전원의 내용을 쭉 보면 그냥 이제 이현정 의원님이 말씀하신 처럼 거기에 딱 그냥 국한될 수 있다 그러고 이제 아까 뭐 말이 나왔으니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 미국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미제 침략자 뭐 미제 승냥이 네. 미국 놈들 양치 놈들 그랬는데 표현을 보면 미국 대통령이라는 말을 썼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일부 군부 깡패들이 미국 군부 깡패들이 한반도에 허전적인 분위기를 불어넣고 있다. 근데 이게 한국은 뒷더 욕을 해놓고 미국에 대해서는 노동신문에 나온 거 보면 한 달락밖에 안 나왔어요. 근데 이걸 보니까 북한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미국을 올해 북한이 내부 정세를 보면 꺾어지는 해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죠. 내년이 이제 아마 당창건, 공화국 창건, 무슨 인민군 창건 이런 것들이 꺾어지는 해가 하나도 없어서 하나 참 그거 되게 챙겨요. 네, 되게 챙깁니다. 되게 챙기는데 그러다 나니까 올해는 한반도 정세를 극도로 긴장시키고 미국과의 차기 대통령과의 대화를 위한 명분 쌓기와 문턱이 턱을 높이를 높이는 그런 한 해로 삼을 것 같고 그러니까 미국에 대해서는 여지를 많이 뒀어요. 그러니까 뭐 트럼프가 다시 재등장한다는 걸 상정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계속 뭐 여론조사에서 계속 앞서 나가고 있다 그러고 사실은 북한에서 김정은이가 북미 정상회담 통해서 재미를 많이 봤습니다. 재미를 많이 봤다는 게 북한 사람들이 최근에 오는 사람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김일성이도 미국 현직 대통령을 못 만났고 네네네. 김정일이도 전직 대통령 그렇죠. 한 분밖에 못 만났는데 클린턴인가요? 네. 네. 그런데 손주가 미국 대통령을 3번씩이나 만났어요. 이거는 김정은의 위대성이 할아버지, 아버지를 합친 것보다 더 세다. 그래서 요새 북한 매체들을 보면 김정은에 대한 칭송이 한 3년에 걸쳐서 차고 넘쳐요. 그러니까 결국 김정은의 어떤 리더십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아버지나 할아버지보다 훨씬 낫다. 뭐 이거죠. 훨씬 높고 훨씬 더 위대한 업적을 이뤘고 북한의 핵강국으로 만들었고 전략국가로 만들어낸 거고 미국 대통령을 3번씩이나 만났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씩 앞서고 있지 않습니까? 여론조사에서. 이게 조금 기다리면 올해 한 해만 인내하면 새로운 대통령이 이번에 11월 24일 날 되면 내년도 1월 20일경에 취임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내년도는 당창건 80주년도 있고 잘하면 내년 말쯤에 당 9차 대회도 할 수 있고 그 성과를 트럼프 대통령과의 뭔가 주고받음 또 러블레터를 주고받으면서 막 핵군 축을 하겠다고 하지만 여기서 문제는 뭐가 있는가 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2018년 6월 싱가포르 회담에서 김정은이 파놓은 함정에 약간 빠진 느낌이고 그렇죠. 2019년 2월 달에는 김정은이가 트럼프 대통령이 파놓은 함정에 빠졌어요. 네네. 둘이 다 함정에 빠져봤으니까 노딜을 했죠. 둘이 다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아마 신경을 많이 쓸 거고 여기서 많은 뭐 분들이 분석을 하는 것처럼 뭐 미국 관계가 획기적으로 좋아질 것이다. 저는 획기적으로 좋아질 거라고 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암만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 뭐 물론 편지는 주고받고 말은 좀 부드럽게 하지만 북한의 핵을 인정해주면 한국과 일본, 대만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거는 또 또 다른 문제들을 도미노 현상을 불러일으킬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여러 뭐 정책 작성자들이나 국무부나 국방부에서 여러 이야기들이 들어갈 거고 트럼프도 한번 2018년 6월 달에 한번 대본 적이 있어서 좀 약간 추출하는 게 있을 거고 김정은도 내가 거기 가서 다 된 줄 알고 갔댔는데 빠져가지고 결국은 2016년
2019년 19년도. 그 6,000km가 넘는 길을 기차 타고 그렇죠. 50몇 시간을 간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정말? 그냥 분노에 차고 넘쳐서 그 20량이 넘는 기차간이 그냥 통째로 죽음이 장송곡 같은 게 흐르는 느낌이었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가서 미제 침략자들 내 다시는 믿지 않겠다. 미제 승량이 번성은 변하지 않더라. 내가 마음 좀 써서 내가 좀 미국 놈들 봐주려고 그랬는데 미국 놈들이 변하지 않았더라. 이걸 외무성 간부들한테 이야기를 그대로 했다는 거거든요. 참 간이 배 밖으로 나왔어요. 정말. 간이 배 밖으로 났어요. 그러니까 아마 올해도 막 이런 것들을 계속 해나갈 것 같고 저는 이번에 제가 뭘 좀 보고 굉장히 좀 놀랐는가 하면 오늘 제가 김여정이 어제 발표한 담화문을 담화문 제가 했죠, 어제. 뽑아왔는데 네. 정말 담화문이 가관이 아닙니다. 이게 담화문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 네. 신년에 사람들이 새해를 맞으면 항상 덕담들을 주고받는다. 나도 덕담 몇 마디를 좀 던지고자 한다. 그러면서 한국에 대한 악담을 퍼부었어요. 한국에 대한 악담을 퍼부었는데 여기서 아주 가장 좀 중점적인 거 제가 한두 줄 읽어볼게요. 어리숙한 채 하면서 우리에게 바투 달라붙어 평화 보따리를 내밀고 뭐뭐뭐 하면서 군사력을 키우는데 문재인이가 여러 가지 제의를 하고 그랬다. 돌이켜보면 참으로 다루기 까다로운 상대였고 진짜 안보를 챙길 줄 아는 사람이었다. 문재인을. 그리고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 난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문재인의 겁발린 평화 의지에 우리가 발목이 잡혀서 북한이 발목이 잡혀서 결국은 전력 강화를 해야 할 일들을 하지 못하고 적지 않은 시간을 허비한 것은 우리에게 뼈아픈 손실이다. 문재인은 엄청 띄워주네요. 엄청 띄워줬어요. 네. 지금 생각해보면 제2의 문재인이 집권하였더라면 우리로서 큰일 났을 것이다. 이야, 이건 또 이제 차기 대선 관련해서 또 우리 민주당을 총선과 대선을 관련해서 이제 들어가겠다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은 한마디만 우리 대통령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윤 대통령이 이른바 용감하다고 꼭지를 쳤어요. 용감한 윤석열이 대통령의 권좌를 차지하는 것은 우리한테 두 번 없는 기회이다. 이거를 북한 말을 어떻게 그대로 믿습니까? 이걸 반대로 이야기를 하면 되는 완전히 반대죠. 아니 북한이 화성 17, 18 만들고 화성 15, 16 쏜 게 윤석열 대통령 때입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 때 뭐 모든 그 핵실험들을 몰아서 했고 온갖 장거리 미사일 다 쐈고 1년에 막 50발에 가까운 중장거리 미사일을 쐈고 다 실험했고 자기네 할 거 다 했잖아.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 몽텅 부리고 삶은 소대가리죠. 삶은 소대가리라고 그러고 바보 멍청이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이제 와서는 아주 똑똑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북한 김여정의 이야기를 그대로 보지 말고 여기 행간을 읽어보면 문재인이 때 정말 편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문재인 때 좋았다 이거죠. 문재인 때 좋았고 또 다른 문재인이 왔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는 지금 새로운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와서 우리가 너무 힘들다. 이런 것들을 김여정이가 구구절절히 쓴 거거든요. 참 이걸 보면 북한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그리고 김여정과 김정은의 생각이 당 전원회에서와 이번에 김여정의 담화를 보면 이 사람들이 우리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것이 명백히 드러난 그런 두 개의 연설문과 담화문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이제 이렇게 이제 문재인을 띄워줌으로 인해서 본인들은 이제 뭔가 정권을 다시 민주당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좀 힘을 얻도록 하는 뭐 그런 효과를 노린 게 아닌가 싶은데 우리 고 박사님 지적했지만 사실은 문재인 기간 동안 겉으로 평화공세를 벌이면서 뒤에서 정말 핵무기를 고도화했고 했다는 건 뭐 천하가 다 아는 사실인데 그때가 좋았다 이거죠. 그때가 정말 좋았고 자기네 마음대로 할 수 있었고 마음대로 해도 여기서 비판 성명 하나 제대로 못 나오고 자기네가 해도 뭐 말 그대로 어디 유엔이나 국제무대에 가서 제재 풀어달라고 호소하며 다녔고 이런 그런 귀중한 때가 없었다는 거죠 지금. 아니 근데 제가 참 이해할 수 없는 게 이 부부장급이 이렇게 무슨 신년사를 발표합니까? 그렇죠. 참 그것도 그래서 우리 통일부는 보니까 그냥 부대변인이 그냥 맞대응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뭐 사실 저도 통일부 장관 특별보좌역을 하고 있는데 북한이
뭐 통일전선부를 해체하던 조국평화통일위원회를 없애던 네. 그거는 북한 하는 노릇이고 저는 우리가 할 일은 명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는 뭐 김정은이가 한마디 했다 그래서 5,000년 역사가 단절이 됩니까? 같은 문화와 같은 언어와 같은 생활 풍습을 가지고 5,000년 동안 살아온 단일 우리 민족인데 네. 그거를 김정은이가 오늘날 기분 나쁘다고 나와서 이제는 한민족도 아니야. 이제 그냥 핵으로 쓸어버릴 거야 그런다 그래서 그렇게 됩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원칙을 그대로 가지고 나가면 될 것 같다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북한이 교류 뭐 그런 저 문재인 대통령 때도 정보도 못했잖아요. 2019년 이후에 하노이 노딜 이후에 어떤 접촉도 없었잖아요. 그렇죠. 거의 3년 동안은. 그런데 북한이 뭐 통일전선부를 없애고 뭐 외무성이 뭐 넘겨서 외무성이 뭘 한다고 한들 우리는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너네가 하면 우리는 왜 통일부가 할 거고 우리는 통일부가 그렇지 않아도 할 길이 할 것이 많거든요. 우리 뭐 통일 비전 남북 주민들한테 국민들한테 비전을 제시하고 통일 정책 세우고 통일 요건 만들고 통일 교육하고 북한 실상 알리고 뭐 우리가 할 일을 그대로 하면 된다. 우리가 북한이 야 이제는 우리가 안 할래. 그냥 너네 통일부 없애. 그럼 우리가 통일부 없습니까? 그러니까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우리가 이제는 뭐 윤석열 대통령 의지도 뭐 계속 반복되는 걸 보면 우리가 다시는 북한의 머리를 구부리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머리를 숙이지 않겠다. 네. 우리는 우리 길을 갈 것이고 그래서 뭐 정말 저는 요 오기 전에 기사 하나를 딱 읽어보니까 뭐 국민연금이 100조가 네, 늘어났다고 100조 내년 네. 전에 네. 그런 걸 100조 보면 수익을 얻었다. 뭐 이제 뭐 잠수함도 그렇고 뭐 레드백도 그렇고 뭐 K9도 그렇고 방산도 그렇죠. 2차 전지도 그렇죠. 반도체 살아나는 것도 그렇죠. 우리는 우리 길을 가면 됩니다. 네. 우리는 우리 안보를 철저히 하고 지금 김정은 연설에서 어떤 거에 가장 흥미로운 하나였는가 하면 한미일 한오커스라는 말을 그대로 썼더라고요. 오커스. 한오커스, 한나토 등 터무니없는 짓들을 1년 내내 하고 다녔다. 이건 가슴 아프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다가 여기 한마디 더 붙였어요. 한 유엔군 사령부하고 해서 유엔군 사령부의 지위를 올리고 뭐 우리가 유엔군 사령부 산하 회원국으로 들어가겠다는 이야기까지 김정은이가 전원에서 했어요. 그러니까 작년에 한 거 보면 한미일, 캠프 데이비드, NCG, 그다음에 핵 작전 훈련 하기로 한 거, 그다음에 한국하고 나토하고 한 거. 모든 것들이 그냥 촘촘히 둘러싼 일을 네. 지난 1년 동안 하신 거 아닙니까? 뭐 올해 신년사 보니까 기본적으로 민생에 힘을 두겠다. 이제는 기본적으로 북한 핵에 대한 대비책은 이제는 시스템으로 굴러가게끔 만들어 놓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는 민생을 올리는 일만 하고 북한이 뭐 대화를 하겠으면 하고 말겠으면 말고 우리는 그냥 우리 길을 가서 통일 준비를 하고 통일 요건 국제적으로 우호적인 통일 요건을 조성하고 계속 앞으로 나가면 뭐 북한이 우리가 급한 거 아니거든요. 네. 우리가 북한하고 대화 한 번 안 한다 그래서 우리가 급할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북한 주민들한테 계속해서 우리 소식을 알리고 우리 외부 소식을 알리면서 북한 주민들이 변화를 이끌고 북한을 정상국가로 이끌고 이것만 하자 그래도 통일부나 정부가 할 일은 태산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참, 근데 이 문제도 한번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최근에 조태용 국정원장 이제 후보자가 김주애가 후계자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또 공개석상에서 김정은이 김주애한테 뽀뽀하는 장면이 이제 노출이 됐는데요. 자, 진짜 이게 우리 국정원도 그동안은 뭐 아닌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네. 근데 이제 국정원에서 공식적으로 이게 후계자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 지금 열 몇 살이지 않습니까? 10살입니다. 예. 그리고 또 저렇게 지금 저 아버지가 뽀뽀하는 장면 저런 건 저는 처음 보거든요. 저도 북한에서 많이 살았고 여기 네. 와서도 많이 북한을 연구를 했는데 저렇게 자식을 가운데 놓고 와이프가 옆으로 비껴 앉은 사진도 처음 그러니까요. 보고 자녀가 뽀뽀하는 사진은 더군다나 아주 기절초풍할 일이고 네.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뭐
이제 설맞이 공연 네, 때 2024년 저거 2024년 1월 1일 날 네네. 찍은 사진입니다. 네. 찍은 사진이고 노동신문이나 중앙 텔레비전 방송에 나오는 걸 보면 뭐 경애하는 원수님과 존경하는 자제분 네네. 그리고 여사가 함께 나왔다. 그러니까 여사보다도 앞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의례 절차나 모든 걸 보면 후계자 반열은 틀림없어요. 그런데 국정원도 약간 변수를 둔 게 그렇지만 항상 변수는 작동할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측면인 것 같은가 하면 당장 김정은이가 무슨 생각에 저렇게 4대 세습을 서두르는지는 정말 미스터리한데 그건 좀 더 두고 이제 시간이 있을 때 말씀을 한번 더 드릴 것 같은데 어쨌든 4대 세습을 서두르고 임시적이지만 후계자를 앞에 내세웠고 네. 그리고 이제 10년, 20년 제대로 간다 그러면 그 어떤 어린 자식이 자리가 올라갈 때 사실은 어떤 측면도 있을 수 있는가 하면 김주애가 계속 후계자로 갈 수도 있어요. 네. 근데 만약 아들이 아프지 않고 제대로 잘 성장한다면 어느 날 갑자기 김주애가 자기 오빠나 남동생한테 대터리 들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김여정처럼? 보이면 그러면 김정은처럼 보면 한순간에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김정은으로서는 여러 가지 노리는 바가 있는 것 같은데 왜 저러는 것 같은가 하면 아버지 김정일은 할아버지하고 같이 오랜 기간 후계자 연습을 했는데 그렇죠. 자기는 그냥 2년 뚝딱 갑자기 그냥 해서. 갑자기 아버지가 사망하다 보니까 그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마음에 아팠고 그게 굉장히 섭섭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는 후계 체제를 제대로 지키겠다. 네. 그래서 4대로 넘기겠는데 만약 무슨 특별한 일이 있어서 자기가 무슨 일이 생기면 김여정으로 갈 거고 만약 남동생이 있고 정상적인 남동생이라고 그러면 한 20년 지난 후에 뭔가 제대로 보자는 모습을 보이면 넘어갈 수 있다. 그러니까 변수들은 분명히 작용하지만 현재로서는 후계자로 보인다. 이게 아마 조태열 후보자의 말씀이신 것 같고 네. 저도 거기에 100% 동감을 합니다. 참 저런 거 보면요. 정말 이 북한이라는 나라는 진짜 왕조 국가가 진짜 많네요. 그러니까 제가 한국에 와서 네. 정말 놀란 게 대하 사극들을 보면 네. 전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렇죠. 소리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거 와이프 보고 저건 무슨 소리야? 왕 보고 결정을 재고하라는 소리라고. 그럼 조선 왕조가 훨씬 더 민주적이었네 북한보다는. 북한은 그 이야기도 못하는 북한에서 재고하여 주십시오 하면 그냥 재터리가 날아가고 그냥 치워버리고 그러겠는데 바로 숙청이고. 그러니까 이거는 왕조도 아니고 완전히 황제 국가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이름을 떼야 됩니다. 그냥 조선 왕국 이렇게 붙여야 맞는 소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10살짜리 딸을 갖다가 저렇게 나와서 후계자라고 저렇게 하는데 그 군인들이 전부 다 무릎 꿇고 예. 전부 다 이렇게 뭐 조아리는 장면 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정말 저거 21세기 광명천지에 있을 만한 일입니까, 저게? 야, 참 앞으로 이게 북한의 후계 구도도 꽤 변수가 많을 것 같습니다. 저렇게 10살짜리 딸을 갖다가 공개석상에 저렇게 자주 뭐 미사일 발사하는 장면에도 또 뭐 자주 나오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그런 걸 보면 뭔가 하여튼 후계 구도가 또 아마 김정은 건강도 요즘 뭐 얼굴에 뾰루지가 뭐 큰 게 많이 나고 해서 뭐 여러 가지 건강도 안 좋다는 이야기가 꽤 많습니다. 그런 거 보면 좀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거나 김정은이 지금 전원회의에서 한국을 교정국가라고 그러고 또 이 공세를 강화하고 있고 또 포격훈련도 하고 있는 등 이 북한과의 관계가 굉장히 지금 아마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총선이 있기 때문에 더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게 아니냐. 이럴 때에서 우리는 확실하게 힘으로 대응해야 된다. 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주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여러분들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